2022년 1월 10일 복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매매를 많이 하지를 못했고요. 오늘 진짜 정치판 테마주가 휩쓰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주식시장이 꼭 투전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특별한 이슈라고 보기에는 이슈 같지도 않은 이슈. 삼자들 이 후보하고 윤 후보하고 안 후보 이 세 명의 악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들쑥 날쑥 완전 먼판 5분 전이라고 그죠.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장에 녹화를 했는데 녹화한 자료가 빠방이 나는 바람에 오늘은 녹화한 자료가 없이 그냥 복귀 방송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주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탈모 치료 관련주였죠. 아침장에 탈모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일단은 상승을 했고 오후장에는 이 탈모 관련주가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관련주인데 이재명 관련에 무슨 악재가 나왔던 모양인데요. 이 악재로 인해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하는 바람에 탈모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는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장에는 이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었고요. 제가 아침장에 첫 매매로 실시를 했던 프롬바이오 이름도 어려워 요즘은. 자, 요 종목 사서 매도를 했죠. 여기서 샀는데 이 종목이 더 급등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한참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N자형 슈팅을 했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주식을 9시 반쯤 사라는 얘기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식들이 9시 반쯤 슈팅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침장에 샀던 프롬바이오 매도는 3%나 큰 수익 전환도 못하는 판에 이렇게 3%나 마이너스를 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찜장에 그 뒤로 매매를 했던 종목들 쭉 보겠습니다. 오늘 탈모 치료 관련주들 JW 신약이나 이런 것들 메타랩스나 JW 신약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죠. 아침장부터 급등을 했는데 차라리 이런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JW 신약도 이재명 관련주기 때문에 오후장에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전에는 약세였지만 오후장에는 급등을 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서연 엄청나게 슈팅을 했죠. 이렇게 V자 슈팅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서연도 그랬고 또 애니능률 같은 종목 윤석열 관련 테마죠. 애니능률 자, 애니능률 같은 종목도 이거 보세요. 이게 정치판 뉴스 때문에 이렇게 슈팅을 해서 다시 하락해서 다시 슈팅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었고요. 요런 흐름 안철수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써니전자. 자, 써니전자는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안랩을 볼게요. 안랩. 자, 안랩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는 흐름이 있으면 당연히 안철수 관련 테마주는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재명 관련 테마주 중에서 어떤 주식, 이낙연 관련 테마주, 남선알미늄? 자, 남선알미늄하고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도대체. 정치판 뉴스들이 한마디로 먼판 5분 전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게 이 주식하고의 뭔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1차적으로. 테마라는 흐름 속에서 참 우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 악재가 나왔어요. 자, 이재명 관련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주식이 반사급부적으로 윤석열 관련 테마주가 상승을 하죠.
그러면 또 이 윤석열 관련 테마주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럼 반사적으로 안철수 관련주들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악재가 나왔으면 또 똑같이 윤석열 후보 교체가 나왔을 때처럼 이재명 후보 교체 예설이 나올 수도 있다 해서 반사이익으로 이낙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다.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요, 도대체. 이게 테마고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주저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이라는 건 한마디로 기업의 가치로 인해서 그 회사의 주식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익을 못 내면 하락을 해야 되고 이익을 많이 내면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주식이 가치예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한 후보의 악재와 호재로 인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투전판처럼 이렇게 주식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투전판 같은 투전판 세력들이 들쑥날쑥하는 그런 투전판 세력들의 모임 장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나쁜 거죠. 이건 나쁜 겁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기업을 위주로 그 기업의 가치 위주로 상승을 하는 그런 가치의 상승의 거래의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 말 같지도 않은 테마로 들쑥날쑥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난리. 아유,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테마에 움직이는 주식들을 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요 테마로 움직이는 요 시장에서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 정말 요게 좋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장이 주식시장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저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샀던 종목이 삼익 THK인데요. 삼익 THK는 제가 스맥이라는 종목이 상승을 하는 장이 있어서 이 스맥이라는 장이 스맥주는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 관련주들인데 여기에 아지네스텍이나 SP 시스템이나 뭐 스맥이나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같은 주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종목이 하락을 해서 매도를 했더니 다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요즘의 테마 이런 정치판 테마 말고요. 요즘의 테마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메타버스나 전기차, 반도체 요런 테마들은 기업의 가치와 직면되어 있기 때문에 요 종목들은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테마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결국은 상승을 하더라.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외국인의 투자 자금들이 여기서 들어온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은 메리트가 있는 주식이라고 보면 가급적이면 정치판 테마처럼 들쑥날쑥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가 이런 먼판 5분 전인 주식 말고요. 기업의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4차 산업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테마를 위주로 주식을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주저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마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테마들은 당연히 VR, 뭐 IR,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나 4차 산업 수혜주들이나 반도체 관련주들, 전기차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원자력 발전, 원자력이나 뭐 이런 것들, 전기 기술이나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탄소, 이런 테마들은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런 주식들을 차라리 묻어놔야 된다. 정치판 테마는 한마디로 함정입니다. 함정. 돈 많은 사람들, 개미핥기 놈들이 갖고 도는 그런 함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현대무맥스, 현대무맥스라는 종목도
이것도 똑같은 스마트 팩토리 종목이죠. 스마트 팩토리 종목인데 요 종목이 아주 우수하게 매수를 하고 우수하게 매도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할 당시에 스맥이라는 종목이 한 17% 정도 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의 테마는 아마도 스마트 SI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일 것이다. 스마트 관련 테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좀 많이 흔들었죠. 이렇게 V자, N자 막 들쑥달쑥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오늘의 테마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관련주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목이 상승을 했다. 자, 상승을 했던 원동력을 보면은 자, 스맥이라는 종목, 스맥 한번 볼게요. 스맥. 자, 아이고 이거 아니죠. 스맥이죠. 자, 스맥 한번 볼게요. 스맥 한번 볼게요. 자, 스맥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맥이라는 종목이 아침장에 계속적으로 23%, 20%, 장 후반에 10시 35분까지도 22.82%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 11시 정도까지 여기까지 적어도 12시까지는 스마트에 관련된 이 지능형 로봇 관련주들이나 공작형 기계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상승장을 이끄는 그런 장이었다. 그러면 나도 그런 관련된 주식을 한번 사보자 라는 취지에서 산 겁니다. 그래서 삼익 THK나 현대무맥스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다 스마트 관련, 스마트 그리드 관련, 지능형 AI 관련주들이죠. 오늘의 테마는 시장은 대부분이 이런 걸로 휩쓸고 지나갔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정치판 테마주들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지만 정치판 테마주들은요 잠깐 올랐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피리침을 꽂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말씀드리는 거 아까도 애니능률 같은 것도 만약에 이 애니능률이란 주식이 여기때에서 상승을 하는 원동력으로 여기까지 거의 막 상한가 근처까지 갔잖아요. 23%까지 갔는데 이 종목이 정말로 이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에 내재된 그런 테마였다고 보면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갔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이 아니고 정치판 테마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위로 23% 갔다가 밑으로 뭐 한 10몇 프로까지 떨어졌다 다시 또 17%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연출을 했지만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다. 여기 23%까지 갔다가 여기서 몇 가지 10% 이상 떨어져 버리면 개미들은 여기서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개미 늪이다. 늪. 요런 종목은 타지 말아라. 대신에 스맥이나 이런 스마트 그리드 AI 같은 테마들은요 이렇게 들쑥날쑥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일봉을 보시면 쭉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브리지텍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종목도 제가 사면 안 되는 종목인데 제가 HTS를 하지 못해서 잠깐 1시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요 종목이 잠깐 떴어요. 여기서 잠깐 요때 덕성, 서연, 뭐 신원종합개발, 뭐 애니능률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 브리지텍을 잠깐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급등하는 흐름이 있어서 정치판 테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는 거기까지 매수를 할 능력이 없어요. 여기 아마도 여기서 안 팔고 여기까지 올라갔다 못 팔았으면 여기 아마 손절을 했을 겁니다. 제가 제 성격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1시 41분에 6,450원에 매수를 했다가 여기쯤 6,690원에 매도를 하고 나와서 3.4% 정도 수익을 봐서 그거 가지고 오늘장 그래도 플러스 전환을 소규모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평점은 빵점이에요. 빵점. 왜 빵점이었냐? 총알총알 매도했던 종목들이요. 그냥 버텼으면 다 상승했던 종목들입니다.
매도의 타점을 정확히 잡지를 못한 점이 빵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롬바이오 같은 종목도 제가 사서 참고 있었으면 충분히 바닥을 다졌으면 충분히 여기까지 15,300원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을 연출을 했을 것이라고요. 근데 저는 13,700원에 매도를 했어요. 14,100원에 매수를 해서 13,700원에 매도를 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차라리 그냥 놔뒀으면 14,100원에 매수를 했으면 15,3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볼만 하잖아요. 요런 게 바로 매수의 심법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못하니까 제가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바이오 이름도 어려운 프롬바이오로 오늘 아침장부터 처음에 3%를 투드러 맞아가지고 이 의욕 상실이었어요. 의욕 상실. 그런 다음에 삼익 THK도 SI 관련주 그리고 시스템 통합 관련주 이런 것들 했는데 스마트 팩토리. 근데 요 종목도 결국은 제가 제 역할을 못한 거죠. THK도 마찬가지입니다. THK도 제가 매도를 않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매도를 않고 버팅겼으면 14,750원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매도의 타점도 매수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주저리 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주식을 매수하는 타점도 중요하지만 매도하는 타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리지텍처럼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하면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도 분명히 여기서 매도를 하지 못하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그런 악순환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올라가서 7,180원까지 상승하는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흐름 그런 심법 조절을 해야만이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 주식에는 종목이 중요하고 종목을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매매 기법들은 한 30%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매매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만의 마음을 다스리는 심법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70%하고 30%는 계속 해봐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매매는 항상 해봐야만이 는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주제 높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것조차도 상당히 언바라싱하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사람이 영장류 우월한 종족이죠. 우월한 종족. 동물들을 길들이잖아요. 동물들은 왜 사람들한테 길들여지냐? 그건 당연히 사람이 우월적인 사람이 이렇게 조금 안다는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길을 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길을 들여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저 같은 주린이라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주식을 하는데 매매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요거를 누군가가 지도하고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주린이라는 우리 초보자들은 계속 이렇게 오작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린이라는 초보자들을 자꾸 쓰잘데기 없이 따따따따 잘나지도 않은 놈이 따따따따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고쳐지는 겁니다. 고쳐져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습관화 되는 것이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포인트적인 포인트는 매매의 기법을 혼자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남이 청취하는, 남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청취를 하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요 변화가 돼야만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거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만 공부해서 독학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상당히 늦어요. 늦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공부하고 자꾸 누군가의 조언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게 거기서 이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따따따따 했고요. 오늘은 간신히 또 수익 전환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매매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매매가 정답일지 그걸 찾고 있는데, 이게 잘 되지는 않아요. 이게 저도 노력하는 편이 상당히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드릴 것이, 요즘은 이렇게 급등을 시켰다가 급락을 시켰다가 또 다시 급등을 시키는 이상야릇한 그런 매매의 기법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옛날에는 급락을 하면 이게 피뢰침이라고 해서 그냥 내리꽂고 말았습니다. 다시 상승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새로운 매매 기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급등을 시키고 다시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급등을 시키고 다시 급락을 시키고, 이런 수번의 이런 농락당하는 매매 기법이 등장을 했으니까 각별히 조심을 하시기 바란다는 거 간절히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래도 오늘도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